자, 그 다음에는 스테이트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트. 자, 스테이트가 쉽지 않은데요. 자, 일단 스테이트로 가볼게요. 스테이트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앱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앱을 사용하는 컴포넌트,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아이는 스테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프롭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스테이트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앱 내부에서 스테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보도록 할 건데, 자, 스테이트를 일단 하나 둬야겠죠. 스테이트를 두기 위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뭔가 스테이트가 하나 있는 거죠. 스테이트는 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를 만약에 내가 0에서 1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은 데이터 값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값이 0에서 1로 변했기 때문에 리턴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새로 다시 해주는 거예요. 0일 대로. 아까는 0일 대로 했었는데 1로 바뀌면 얘가 1일 대로 렌더가 다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요 뒤에다 제가 이렇게 스테이트라는 걸 하나 둘게요. 그럼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가 처음에는 이렇게 0입니다. 0이에요. 그러면은 렌더 될 때는 어딨지? 렌더 될 때는 여기 0 이렇게 보이죠? 0이라고 보이는데 얘가 만약에 하나가 올라가면 0이 아니라 1로 올라가면 얘가 다시 렌더되면서 1인 모습을 렌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얘를 1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상황에 도달을 하면 얘가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플러스 1 요렇게 한 다음 요렇게 하면은 리턴이 다시 된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쓰면은 이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내가 언제 리턴을 다시 해야 되는지 렌더를 다시 해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 감을 잡게 해주는 역할로 리액트 펑셔널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훅을 사용합니다. 훅. 그래서 훅이 지금 뭔지 모르죠. 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초적인 훅을 하나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걔 이름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react.useState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훅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딱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최초 값이에요.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자, 이 0이라고 하는 값을 const 어딘가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트. 자, 이렇게 대입을 해요. 자, 그럼 얘랑 비슷한 형태의 문법이죠. 대신에 얘는 그냥 react.useSt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state는 밑에서 사용하면은 보이는 그런 값이죠. 근데 이 state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걔를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이 set state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면 이 set state라고 하는 함수를 어디서 받아오는 거냐면 여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요렇게요. 신기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네 충분할 것 같네요. 이 state와 set state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react.useState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한글로 쓸게요. state의 최초 값입니다. 최초 값.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게 이 최초 값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값일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게. 위에 건 지울게요. 요 함수를 리턴하면서 나온 요 배열의 첫 번째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0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0을 바꿔줄 수 있는데 0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게 요 함수예요. 뒤에 있는 set state 요 함수예요. 요 함수를 사용하면서 여기다가 state가 될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제가 1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1로 바뀌면서 이 리턴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얘가 없이 한번 얘를 써보면 여기 지금 0이 나오죠. 그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use state에 0 넣어서 나온 최초 값이 stat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어디선가 set state를 호출하면 set state 값으로 인해서 1이 될 건데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훅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값을 올릴 수 있겠죠. 만약에 1로 그럼 다시 렌더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얘는 지금 그냥 우리가 타이핑해서 그냥 개발자 모드에서 넣은 것 뿐이고 이거를 코드로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것 중에 클릭하면 실행되는 그런 로직은 안 배웠잖아요. 그 부분만 제가 임시로 하나 해볼게요. 자, 버튼 하고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클릭이 되면 실행될 함수를 제가 이렇게 클릭이라는 함수로 만들어 놓을 건데 요 클릭이라는 함수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클릭하면 실행될 로직을 요거를 넣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가서 클릭을 하면 1이 되죠? 다시 렌더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 말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스테이트에 플러스 1 요렇게요. 그러면은 클릭할 때마다 아이고 클릭할 때마다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렌더가 다시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훅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부분을 자, 예전에는 없던 기능이고 요게 16.6인가 뭐 그때부터 들어온 기능인데 요렇게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풀옵스를 바꾸는 행동을 아직 안 배웠다 그랬죠. 여기서 여기에 풀옵스를 바꾸는 행동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앱에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클릭하면 변경됐는데 요 변경된 값을 아래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그죠? 얘한테 프롭스로 카운트라고 하는 프롭스를 던져주는데 걔가 스테이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A를 아직 안 만들었죠. A를 만들어 줄게요. 펑션 A 프롭스는 어디서 여기서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에 카운트 이렇게 들어오고 얘를 return JSX 해줄 건데 저는 H1 태그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로 카운트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간단한 컴포넌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카운트가 바뀌면 다시 렌더 되죠. 자, 카운트를 바꾸는 행위는 클릭을 하니까 스테이트가 set 스테이트로 인해서 바뀌면서 얘가 다시 렌더가 되죠. 다시 렌더가 되면서 여기 들어가는 카운트 자리에 바뀐 스테이트 값이 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A가 다시 렌더 되는 거예요. 예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아직 감이 안 온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개념을 스테이트와 프롭스라는 개념을 익혀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이런 문법에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클래스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만 딱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딱 요렇게 주석 처리하고, 이번에는 요 밑에서 요렇게 주석을 열어줄게요. 자, 요렇게 하고 얘는 스테이트가 무엇인지를 지정해야 돼요. 최초에. 자, 그 행위를 이 펑셔널 컴포넌트에서도 했었죠. 방금 어디서 했냐면 요 react.useState를 통해 여기다가 최초 값을 넣는 행위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준 거예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값을, 그죠? 0으로. 마찬가지로 클래스 컴포넌트도 최초에 스테이트를 규정해 줘야 됩니다. 스테이트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클래스 사이에 이렇게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내가 무엇인가로 최초 값을 지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0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클래스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항상 자바스크립트 객체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숫자를 만들고 올리려면 요 안에 프로퍼티로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count 0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요 밑에다가 제가 버튼이라고 만들고요. 얘가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똑같아요. 이벤트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이렇게 하고, 자, 만약에 클릭이라는 함수를 할 건데, 아까 함수에서는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가 존재했는데, 여기서는 요 렌더 함수처럼 똑같이 밑에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이 함수를 사용할 때 그냥 클릭이라고 사용하면 안 되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클릭이라는 함수라는 그런 의미로 앞에다가 this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네. 이렇게 this를 붙여주면 this.click은 요게 실행이 됩니다. 요게요. 자, 그래서 이 onClick에 의해서 this.click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면은 얘가 실행되는데, 지금 일단 오늘은 배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클릭을 그냥 함수로 안 쓰고 이렇게 에로우 함수로 만들어서 할당을 해줄게요. 그럼 얘가 함수죠. 요 함수를 클릭이라고 하는 이름에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this.click을 실행하면 요 함수가 실행됩니다. 요 함수가 실행되고, 요 함수가 실행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처럼 얘는 setState라고 하는 거를 실행했었죠. 이렇게 해서요. 얘처럼 어떻게 하냐면 this.setState라고 하는 함수가 미리 구현되어 있어요. 걔가 어디 구현되어 있겠어요? 요 react.component에 미리 구현되어 있는 함수인 거예요. this.setState가.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구현을 하지 않았지만 this.setState를 호출하면 얘가 여기 없네 그러고 react.component에 있는 setState 함수를 호출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스테이트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넣으면 돼요? 이런 형태로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 스테이트가 바뀌었겠죠. 그 스테이트를 여기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요 클래스라는 곳에서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 렌더라고 하는 애, 클릭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불러요? 항상 이름을 this.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this.stat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this.state가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또 const 분해 할당으로 가져올게요. 요렇게요. 그러면은 count라고 하는 값이 현재 state에 있는 count 값인 최초 값인 0이 아마 들어갈 거고요. 이 count를 여기다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렌더될 때 이 클래스 컴포넌트가 처음 생성되면은 초기 값이 count가 0이니까 그 count 값을
0으로 스테이트에서 빼온 다음에 걔를 여기다 표현해 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클릭을 누르면 디스.점 클릭이 실행되는 디스.점 클릭은 여기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에러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 에러 함수는 디스.점 setState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점 setState 함수를 호출하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얘랑 똑같은 형태로요. 얘랑 형태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setState 할 때는 count가 아니고 count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최초에는 count로 이렇게 빼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setState 할 때 count가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count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말이 안 되고 아예 허용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름을 계속 형태를 같은 모습으로 스테이트 객체를 인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해보면 왜 안 되지? 제가 이거를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 다시 가서 플러스 누르면 1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A 컴포넌트 위에다 만들어 놓은 거 여기다 똑같이 얘처럼 써볼게요. 버튼 태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 스테이트가 아니고 뭐예요? 카운트겠죠? 이렇게 하면 누르면 얘가 또 1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를 계속 플러스 1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his.state.count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계속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지금 제가 한 거는 클래스 컴포넌트랑 펑셔널 컴포넌트랑 둘 다 똑같은 행동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네. 정리를 하자면 펑셔널 컴포넌트에서는 스테이트를 항상 이렇게 use state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안 통해요. 그래서 react.use state를 가지고 최초값 넣어서 만들면은 걔가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지는데 배열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분해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const obj처럼 const arr은 이렇게 해서 앞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hello 뒤에는 38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분해 할당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처럼 얘 분해 할당 하듯이 const 배열 만들고 arr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거를 뭐라고 부를지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인사죠. 얘를 그냥 뭐 내 맘대로 붙일 수 있어요. h 이렇게 붙이면 이제 앞으로는 h가 hello라는 문자열이 되고 뒤에는 ag 이렇게 하면 age는 앞으로 요 38이라고 하는 숫자 이렇게 분해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react.useState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어떤 함수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 앞에는 상태 값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 밑에서는 상태 값을 뭘로 가져온다? 여기를 스테이트로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함수를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함수 이름을 붙이는 거죠. set state 이렇게 붙여서 얘는 얘는 얘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요 모습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머리를 잘 썼죠. 만약에 react.useState가 배열이 아니라 오브젝트였으면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얘네가 정한 키 이름으로 뽑아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const a는 내가 원하는 이름 뭐 state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객체라면. 그래서 얘네가 react.useState에 객체를 안 쓴 이유가 명확해지죠. 너네 맘대로 편한 이름 붙여서 만들어 사용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배열이고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가져오고
어떤 액션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setState 함수를 호출해야지 그냥 나는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플러스 1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하면은 리액트는 몰라요. 내가 바뀌었나 몰라요. 스테이트가 바뀌었는지 알려면 무조건 얘네가 만들어준 요 어떤 함수, 상태를 변경하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만 이 렌더가 다시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자, 마찬가지로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는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멤버 변수죠. 변수라는 거는 요 이름이 곧 하나의 값이잖아요. 값.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멤버 함수 혹은 메서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클래스의 메서드, 뭐 인스턴스 메서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이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값으로 간주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멤버 변수인 클릭에 함수를 넣은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뭐 특이해요. 얘를 멤버 변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얘도 그냥 메서드라 부르죠. 에러 펑션 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어차피 그냥 디스점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왜 얘는 에러 펑션을 써야 되는지 다음에 기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와 프롭스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기본적인 거를 다뤄봤고요. 자, 이 슬라이드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렌더 함수라는 거는 네, 렌더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그 브라우저에 새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새로 이 브라우저에 달라진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펑셔널 컴포넌트의 렌더 함수는 이 리턴이 곧 그냥 렌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리턴되는 부분이 있는 곳. 사실 이 펑셔널 컴포넌트 전체가 렌더 함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리고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렌더 함수가 이름 자체가 렌더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이 렌더 함수가 호출되면 다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렌더 함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렌더 함수를 다시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props 값을 변경하는 거. 또 하나는 state를 내가 setState라고 하는 걸로 함수를 호출해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요 프롭스를 바꾸는 방법도 결국에는 부모가 스테이트를 바꾸는 방식으로 바뀌는 걸로 이해가 되죠. 그거 말고 우리가 코드로 바꾸는 거 말고는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의 스테이트를 변경해서 자식의 프롭스를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렌더를 다시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은 새로운 프롭스와 새로운 스테이트 값으로 렌더를 다시 해서 그 그림 상태로 보여지게 합니다. 사용자한테. 자, 요 펑셔널 컴포넌트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인자로 프롭스 들어오고 리턴이 JSX. 이제 이거 다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 번 말했으니까. 자,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컴포넌트의 이름, 요게 키, 그리고 요게 value 해서 이렇게 props라고 하는 오브젝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props.p 이렇게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제 요런 예제들이 이해가 확 되시죠? 네. 네. 마찬가지로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아까 전에 extends react 컴포넌트 한다고 배웠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 이렇게 this.props.message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했어요. 자,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JSX에서는 똑같이 사용하고 이제 컴포넌트 내부에서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this.props.p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요거는 네, 다음에 그리고 스테이트는 네, 이렇게
객체로 요게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객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요거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dis.setStat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통째로 그 객체를 다시 넣어줘야 돼요. 요 통째로 똑같은 모습 그대로 다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onClick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도록 dis.setState 이렇게 됩니다.